네, 2부에서는 코인 이슈들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어제 업비트의 앱토스가 상장을 하면서 조금 뜨거웠던 것 같습니다. 코인 한수님, 앱토스 좀 보셨나요, 어제? 네, 봤습니다. 들어도 가셨어요? 아니요. 들어가진 않으셨고. 그거 네. 못 들어가게 됐어요. 네. 네. 5시 땡 하자마자 네. 보고는 있었는데 바로 상장은 되지 않고 몇 분 뒤에 또 상장이 되긴 하더라고요. 저는 모바일로 좀 봤는데 네. 눌렀는데 차트가 안 보이더라고요. 호가창만 보이고 네네. 제 어플이 문제인 건지 그래서 다른 코인들을 눌러봤는데 다른 것들은 잘 네네네. 나오거든요. 앱토스만 좀 그랬던 것 같아요. 네, 맞아요. 그냥 뭐 워낙 폭이 많고 거래량이 갑자기 터짐에 따라서 거래량도 표기가 안 됐을 거예요. 네, 그래서 맞아요. 그냥 호가창만 나왔는데 뭐 지정가도 못하고 시장가만 또 매일 수 있는 부분이었던 것 같아요. 보통 이제 업비트에 그렇게 상장이 되면은 사실 차트를 뭐 사실 볼만한 것도 없어요. 그죠. 사실 볼 수가 없고 이제 사는 사람이 빨리 사고 빨리 파는 게 그럼 막 다다다닥 하는데 저희가 뭐 어떻게 하겠어요. 그죠. 근데 보통 5분에서 10분 정도 사이까지는 우리가 지정가로 살 수가 없고 시장가로 살 수밖에 없는 점 좀 알아두시면 좋을 것 같아요. 네. 앱토스는 조금 이따가 좀 더 자세한 얘기 좀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네네. 우리 권도영님 지금 여권이 만료가 되면서 사실상 불법 체류자 좀 신세가 된 것 같아요. 네네네. 아직 도망 다니고 있는데 네네네. 사실상 본인은 좀 부정하고 있어요. 나 아직 난 도망자가 아니다. 네네네. 네. 사실 뭐 이상하죠. 이상합니다. 도망자는 아닌데 안 나와요. 어디 있는지 모르고. 왜 계속 뭔가 얘기를 해요? 하는데 도망자는 아닌데 내 잘못은 인정을 했지만 나는 계속 어디로 이동을 하고 있어요. 그죠. 팟캐스트에서만 나오면서 계속 얘기만 하고 있는 것 같은데. 네, 맞아요. 네. 보니까 이제 뭐 최근에 여권도 19일 날짜로 또 무효화가 됐다라고 해요. 지금 이제 해외에 돌아다닌 게 불법 체류자로서 돌아다니고 있는 건데 지금 뭐 싱가포르에 있는 것도 아닌 것 같고요. 다른 제3의 나라로 가지 않았나라는 내용이 두바이를 거쳐서 제3세계를 갔다. 네, 뭐 그런 내용들이 많이 나오고 있어요. 그래서 또 보니까 자기가 잘못한 걸 또 인정을 했더라고요. 인정을 했는데 왜 안 들어오지? 약간 그런 생각을 좀 해봤습니다. 근데 그럼 우리나라에서도 어쨌든 그 권도영 측근들을 좀 많이 조사를 하고 있는 것 같은데 그럼 권도영님이 어디로 출국했는지는 알 수가 없나요? 네, 지금은 알 수가 없죠. 뭐 불법 체류자 신세니까요. 말 그대로. 그래서 뭐 인터폴에 수배도 되고 했는데 그래서 좀 알 수가 없는 흐름으로 좀 이어가고 있고 그렇다 보니까 이제 루나 사태 때문에 제가 방금 이제 그 앱토스 얘기도 있죠. 앱토스 얘기를 좀 더 얘기를 해주겠지만은 루나 사태로 인해서 뭐 업비트나 각종 거래소의 상장 관련해서 이런 기준이나 이런 것들이 이제 명시가 된다라고 했었는데 아직까지 명시가 되지 않은 점이 조금 안타깝더라고요. 근데 앱토스는 어떻게 상장이 되었을까? 앱토스의 상장 조건은 만족을 했을까라는 내용들이 좀 시장에 혹은 업비트에 공지가 되었다라면은 좀 좋았을 것 같은데 그렇지 못했던 게 조금 아쉬운 것 같아요. 네, 앱토스 어쨌든 상장을 하긴 했지만 정확한 규정 없이 좀 상장이 됐던 부분 좀 아쉬웠던 것 같습니다. 물론 권도영님은 아직 잡히지 않았지만 꼭 잡혔으면 좋겠는 마음이에요. 뭔가 좀 이렇게 깨름직하고 좀 뭔가 빨리 해결이 됐으면 좋겠어요. 뭐 이게 잡히냐 마냐 이거 루나 때문에 피해 보는 사람들이 많은데 이 피해를 뭐 어떻게 끝맺어야 되는데 계속 이렇게 도망만 다니고 뭐 어디 갔다 저기 갔다 뭔가 결판이 안 나니까 계속 질질 끌고 있는 느낌이 없잖아 있죠. 네, 물론 지금 테라 루나 사태로 피해를 입으신 분들은 좀 많이 좀 기다리고 계시겠지만 지금 상황은 딱 이렇다는 점까지만 알고 가셨으면 좋겠습니다. 다음으로 우리 트론 중국 쪽 얘기를 해보겠습니다. 저스틴 선이 이번에 중국에서 당대회 이후에 좀 정책이 바뀌어질 것이라는 기대를 하고 있어요. 물론 시진핑이 또 3연임을 하기는 했지만 그 시진핑 밑에 그 국회의원들이 좀 많이 대거 좀 바뀔 것으로 예상을 하면서 저스틴 선도 우리 트론 쪽이나 아니면 후오비 쪽으로 좀 관심을 좀 더 중국이 가졌으면 좋겠다라는 예상을 하고 있는데 코인한스님 좀 어떻게 보시나요? 이 부분? 네, 앞에서 다 얘기를 해주셔가지고. 아니 저는 그냥 그렇게 생각할 것 같다. 맞죠? 네. 맞습니다. 다 얘기를 하셔가지고 아닙니다. 제가 그럼 따라 얘기하는 방법밖에 없네요. 일단은 맞습니다. 전국 대표 대회를 좀 진행 중이라고 해요. 그래서 공산당 내에서도 이 대표 지도부가 좀 이렇게 변화가 있을 것인데 그 변화가 암호화폐 정책에 좀 많은 영향을 줄 것이다라고 내다보고 있는 것 같아요. 아마 이 트론의 아버지 저스틴 선이
후오비 글로벌 또 고문 중에 하나잖아요. 그래서 네. 이 암호화폐가 잘 되길 바라고, 그리고 중국 자체에서도 지금 암호화폐 너무 폐쇄적이기 때문에 좀 더 우호적으로 변함에 따라서 시장 반영이 되고 좀 가격적으로 측면이 상승한 내용들이 나오지 않을까, 좀 낙관적으로 바라보고 있는 내용이다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지금 뭐 일각에서는 저스틴 선이 좀 후오비의 실제 인수자다 이런 얘기도 좀 있는 것 같아요. 뭐 자세한 내막은 저희 모르지만 사실 뭐 그 안에서도 이 저스틴 선이 가지는 영향력은 사실 무시를 못할 것 같아요. 거의 뭐 가장 먼저 많이 드러나 있는 이 실세이지 않을까라고 좀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이런 쪽에 좀 잘 풀리게 되면 중국계 세력 코인들도 같이 좀 올라볼 수 있겠네요. 그렇죠. 당연하죠. 지금 중국 코인들이 중국 규제의 막힘에 따라서 그때 쭉 빠졌었잖아요. 뭐 전체적인 코인들이 다 빠졌었는데, 만약에 이제 규제가 풀리고 어느 정도 중국 뭐 어마어마한 인구수를 가진 사람들이 시장에 참여를 한다라는데 이 가격이 안 올라갈 이유가 없다라고 생각을 하시면 됩니다. 이 부분 나중에 조금 호재로 작용할 수도 있기 때문에 투자자분들께서 꼭 기억을 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네네네. 우리 다음으로 그럼 아까 얘기했던 앱토스로 좀 넘어가 볼게요. 앱토스가 왜 상장을 했고 어떻게 지금 진행이 되고 있는지 좀 궁금한데 어떻게 되고 있나요? 일단 앱토스라는 코인이 뭔지를 좀 아셔야 될 것 같아요. 뭐 최근에 많은 사람들이 제가 유튜브를 검색을 해봤는데 어마어마하게 앱토스를 많이 검색을 하시더라고요. 아, 그래요? 앱토스 관련해서 영상을 많이 찍었는데 그래서 앱토스가 어떤 건지 좀 알아보는 시간 가지겠습니다. 일단 8월 12일 날에 이제 앱토스 공식 백서가 출시가 되었습니다. 앱토스는 뭐 여러 가지 이제 프로그래밍 언어가 있는데 이거는 좀 무시를 하셔도 되고, 결과론적으로 봤을 때는 프로그램적으로 설계가 잘 되어 있는 블록체인이다라고 보시면 되고, 뒤에 있는 이제 비하인드 스토리가 있죠. 앱토스는 이제 메타, 페이스북이죠. 이 보류한 이 블록체인 프로젝트 DM의 이제 출신 팀원들이 제작한 레이어 1의 프로젝트라고 보시면 됩니다. 앱토스는 출시 전에 투자 단계에서 20억 달러의 평가가 되는 어마어마한 시총을 가지는 기대를 받고 있었고요. 메인넷 출시와 상장들이 조금 성급한 것이 아니냐라는 지적들도 좀 나오고 있어요. 메인넷 출시는 되었는데 여기서 문제가 되는 점이 뭐냐면 레이어 1이라고 하는 거면 사실 생태계라고 볼 수 있거든요. 맞아요. 뭐 이더리움이나 뭐 비트코인이나 뭐 다 레이어 1으로서 생태계를 가지고 그 생태계에서 이렇게 뻗어 나가면서 여러 가지 뭐 디앱도 개발을 하고 뭐 어떤 프로그램도 출시를 하고 앱들도 출시를 해야 되잖아요. 근데 앱토스가 지금 문제를 가지고 있는 게 그런 메인넷은 출시가 되었는데 거기서부터 나오는 가지들이 없다라는 게 뭔가 파생돼 있는 게 많이 없군요. 네, 맞습니다. 앱토스 하나밖에 없는 거잖아요. 네, 그냥 메인넷만 나와 있고 지갑도 없는 상황. 지갑도 없나요? 네, 지갑도 없고 메인넷도 없고 NFT도 없습니다. 그 이제 기본적으로 다 NFT를 가지고 있는, 비트코인도 NFT를 들고 있어요. 근데 앱토스는 그것도 없는 상황에서 너무 빠르게 성급하게 상장이 진행이 된 것이 아닌가라는 좀 내용들이 많이 나오고 있어요. 네, 그럼에도 불구하고 좀 앱토스가 상장을 하고 나서 좀 크게 상승하고, 물론 빠졌겠지만 상승한 것으로 보이는데 이거는 그냥 상장 빔이라고 할 수 있나요, 우리가? 네, 기대감이 반영된 내용이라고 볼 수 있을 것 같아요. 앞에 뭐 페이스북의 팀원들이었던 DM이 만들었다. 막 어느 정도 또 네임드가 확실히 있는, 공신력이 있는 네임드가 있고 페이스북이 보증하는 인재들을 가지고 만들었다라는 게 또 보증이 있는 것 같아요. 근데 여기 보시면은 제가 이제 표를 보시면은 앞으로 이 앱토스가 가질 이게 이제 개발할 영역에 대한 내용들이거든요. 뭐 스테이킹이나 커뮤니티, 그다음에 컨트리뷰터, 뭐 파운데이션, 인베스터 등등 여러 가지 내용들이 나와 있는데 이게 32년까지 내가 어느 정도 목표치를 채우겠다라는 내용들이 나오고 있어요. 지금 22년인데 22년부터 23년까지 이어질 동안 결과론적으로 앱토스가 지금 개발하고 유지하고 있는 내용들은 결국에는 커뮤니티밖에 없다. 네, 이렇게 차트를 보시면 이렇게 칸들이 있잖아요. 근데 여기 보면 아래에 거의 선들이 없고 위에 선이 조금 있잖아요. 그래서 이게 보면은 이게 커뮤니티고요. 그다음에 위에 게 스테이킹인데 그냥 커뮤니티와 스테이킹 정도로만 내년께 개발을 할 것이고 그 후에 넘어가면은 점차 발전을 한다라고 볼 수 있는데, 그렇게 되면 22년도 끝나지 않은 상태에서 우리가 23년까지 이 앱토스라는 프로그램은 아직 뭐 그렇게 많이 개발되지 않은 상태다라는 걸 또 비춰볼 수 있는 차트가 되지 않을까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럼 앱토스가 지금 현재 가지고 있는 게 메인넷밖에 없는 거고 지금 그에 맞는 레이어 1에 맞는 생태계가 좀 확장이 되지 않은 상태인데 네. 사실 주식으로 따지자면 예전에 일론 머스크가 테슬라를 만들고 전기차가 제대로 생산이 되지 않았는데 그 기대감에 오른 거랑 살짝은 비슷하게 볼 수가 있겠네요. 그렇죠. 네. 그렇죠. 맞습니다. 물론 지금 테슬라 좀 안정적으로 가고 있지만. 예, 네. 그러고 나서 실제 네. 이제 어마어마한 전기차 시장에서 1위를 압도적으로 보여주면서 결과론적으로는 이 테슬라가 잘 되었죠. 초반에 이 전기차라는 기대감 어느 정도 반영이 됨에 따라서 테슬라가 상승했던 거랑 좀 비슷하게 네. 정확하게 잘 지적을 해주셨습니다. 맞아, 그렇게 볼 수 있을 것 같고요. 그다음에 이 앱토스 차트를 보시면은 18일, 19일 동안 이제 업비트, 바이낸스, 그다음에 FTX, KX, 호비 글로벌 네. 이런 어마어마한 대형 거래소에 다 상장이 되었잖아요. 근데 이틀 동안 걸쳐서 상장이 되었는데 요거에는 또 뒷배경이 있습니다. 어떤 뒷배경이 있냐면은 앞에 말씀해 주신 것처럼 메인넷은 좀 가동을 하고 있어요. 네. 그래서 디파이 지갑이나 NFT 기술 등은 아직 미출시가 되었습니다. 그래서 메인넷만 가동이 되고 있는 상태고 근데 그 뒷배경에 보니까 FTX, 뭐 바이낸스, 코인베이스 등 큰 거래소와 이 벤처 캐피탈이 또 이 앱토스를 또 지원을 했어요. 후원을 했어요. 그렇다 지금 보니까 보니까 벤처 캐피탈 좀 되게 큰 기업들이 많이 들어왔다고 해요. 네네, 큰 거래소, 그다음에 벤처 캐피탈, 뭐 여기 제가 적어두지 않았지만 여러 가지 또 큰 기업들 캐피탈들이 이 앱토스에 투자를 함에 따라서 나왔고요. 그다음에 앱토스가 지금 10억 달러 정도 송사를 또 진행을 하고 있어요. 그래서 그 송사를 해결하기 위해서 좀 급하게 출시를 한 것이 아닌가. 왜냐하면 그 송사에 이제 비용이 들잖아요. 그 비용을 충당하기 위해서 우리 상장을 통해서 그 상장에서 매도를 한 거 가지고 지금 이렇게 메꾸려는 것이 아닌가라는 또 의문점이 좀 많이 나오고 있어요. 그래서 지금 앱토스 당장 뭐 10,000원 정도, 10,000원 밑에 왔다 갔다 하는 가격을 보여주고 있는데 성급하게 투자하기보다는 좀 천천히 투자하시는 게 좋을 것 같고 어제 이제 바이낸스나 업비트 차트를 좀 간단히 보여드릴 텐데요. 왼쪽에 있는 게 바이낸스 차트고요. 오른쪽에 있는 게 업비트 차트예요. 근데 바이낸스가 59.39달러까지 갔더라고요. 그래서 85,000원까지 올라갔었습니다. 그러고 나서 현재 가격은 비슷하게 유지가 되고 있고요. 그다음에 앱토스 현재 업비트에서는 12,400원대 올라갔다가 계속 내려오고 있는 흐름인데 뭐 이거는 이제 차트를 뭐 해석하기에는 조금 애매한 무리가 있어 내용들이 없잖아요. 뭐 캔들 뭐 10몇 개 나왔다 해서 이거 가지고 저희가 분석할 수 있는 내용들은 없고 그냥 다만 지금에서는 거래량 가지고 좀 쳐다보시는 게 좋지 않을까. 거래량이 뭐 하락할 때 증가를 하냐 아니면 상승할 때 증가하냐 이것만 보셔도 이 캔들이 어떻게 이 코인의 가격이 어떻게 진행할지 좀 어느 정도 예측할 수 있을 거라 좀 말씀드리겠습니다. 네, 확실히 앱토스는 페이스북에서 나와서 좀 차려진 것으로 보아서 좀 사람들이 기대감에 좀 많이 투자를 했던 것 같고 물론 지금 레이어 1의 생태계가 확장되지 않았고 정확한 것은 지금 메인넷밖에 없지만 아무래도 좀 전체적으로 봤을 때 미래에는 확실하게 좀 가치가 있다라고 평가를 해서 사람들이 좀 투자를 하시는 것 같아 보여요. 맞죠? 예, 맞습니다. 아무래도 그냥 기대감이지 않을까요? 기대감. 뭐 워낙 하나인 것 같아요. 이 네임드가 뭐 많은 알만한 거래소들이 투자를 했다. 뭔가 근거가 있을 것이다라고 생각을 하고 투자했을 수도 있고, 그다음 뭐 메타의 연구원들이 나와서 만들었다라는 그런 기대감 때문에도 가격대가 형성될 수도 있어요. 근데 이 기대감은 좀 시간이 지나봐야 정확히 좀 나오지 않을까. 현재 가격으로는 아무것도 어떤 것도 유추해 볼 수 없다. 적은지 큰지. 물론 지금 앱토스 메인넷 얘기를 하고 있는데 메인넷 하면 당연히 위믹스 아닐까요? 위메이드 주가 많이 올랐고 위믹스도 이번에 3.0 출시하면서 메인넷 굉장히 잘 성공한 것으로 알고 있어요. 예, 뭐 위믹스 같은 경우는 이미 예전부터 메인넷 출시 관련해서 내용들이 나왔는데 오늘이죠. 오늘 20일 이제 메인넷 출시가 예정되어 있습니다. 오늘 변할 텐데요. 뭐 내용은 아래와 같습니다. 이제 위믹스 메인 3.0이 신규 발행을 할 것이고 새로운 위믹스 원래 지갑이 출시가 될 것이고 기존에는 클레이트 기반의 생태계였다라면 이제 독자적인 생태계를 꾸리겠다라는 내용들입니다. 타일 클레이튼이 또 시도가 되었죠. 또 클레이튼 얘기하니까 클레이튼이 좀 요즘에 문제가 되고 있어요. 뭐 너무 중앙화가 되어 있는 것이 아닌가라는 내용들이 많이 나오고 있는데 그 중앙화로부터 벗어난다라는 게 또 큰 의미인 것 같아요. 타일 중앙화가 조금 이루어지고 있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 그 다음에 이제
현재 우리가 가지고 있는 위믹스 코인 가지고 어떻게 이제 교환을 할 수 있을까라는 내용도 있는데 그건 좀 뒤에서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위믹스가 어쨌든 코인으로 변경을 하면서 오히려 중앙화적인 그런 클레이튼에서 벗어나서 탈중앙화 쪽으로 갈 수 있다. 오히려 좀 더 암호화폐 우리가 추구하는 그런 시장의 모습으로 변화가 되는 거네요. 네, 맞습니다. 진짜 기업에 의존하는 게 아니라 커뮤니티가 활성화되고 네트워크가 활성화됨에 따라서 모두가 이걸 운영하고 더 좋은 쪽으로 발전할 수 있는 계기가 될 수 있는 게 탈중앙화이기 때문에 좀 더 긍정적인 영향을 주지 않을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은 지금 위믹스는 좀 차트 좀 봐주실 수 있을까요? 위믹스 차트 한번 봐드릴 텐데 그 전에 앞에 말씀드렸던 위믹스 이제 저희가 위믹스 코인을 가지고 있는데 이게 위믹스 클래식으로 바뀐다라고 해요. 그러면은 이 위믹스 클래식을 어떻게 활용을 할 것인가라는 내용들이 나오는데 요건 이제 위믹스 클래식이 위믹스 코인으로 또 스왑을 할 수 있도록 또 도와준다라고 합니다. 스왑 방법은 거래소를 통해서도 방법이 있고요. 그다음에 멀티 체인을 통해서 뭐 플레이 브레치를 통해서도 있는데 가장 쉬운 방법은 그냥 뭐니 해도 그냥 거래소를 통해서 사용하시면 됩니다. 여러 가지 멀티 체인이나 플레이 브레치 들어가서 지갑을 통해서 뭐 바꾼다라는 것보다는 쉽게 그냥 상장되어 있는 거래소에서 위믹스 클래식 가지고 코인으로 변경하시면 되는데 뭐 정확한 비율이나 그다음에 일정 같은 경우는 거래소마다 상이하다라고 하니까 그 부분 좀 체크하시고 메인넷 출시 이후 한 일주일 정도 소모가 된다라고 해요. 그래서 일주일 뒤에 정도는 여러분들 교환할 수 있는 내용들이 나오지 않을까 생각을 합니다. 자, 그리고 앞에 말씀해 주신 이제 위믹스 코인 가격적인 측면을 좀 많이 문의를 주셔가지고 좀 대답을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최근에 위믹스 가격을 말씀을 드리는데 똑같아요. 위메이드가 뭐 지금 3만 원대에서 거의 5만 원대까지 올라오는 상승을 보여줬는데 똑같이 얘도 긴 양봉을 보여주면서 좋은 상승을 이어줬고 3,070원 저항 라인까지 올라감에 따라서 저항을 받고 내려오는 모습. 현재 2,670원과 3,070원 사이에서 왔다 갔다 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2,670원을 만약에 손절가나 이제 지지 라인으로 최종 지지 라인으로 잡고 접근하시면 좋을 것 같고요. 그다음에 거래량으로 봤을 때도 최근에 이제 거래량이 많이 올라왔죠. 많이 올라오고 많이 터짐에 따라서 가격 상승을 이끌었기 때문에 추세 전환이 정확히 이루어졌다라고도 볼 수 있고 다만 지금 밑에 보시는 이게 RSI거든요. RSI가 상대적으로 좀 많이 높아진 형태인데 가격적인 측면 조정은 좀 미약해요. 그래서 앞으로도 가격적인 조정이나 횡보가 이어질 것 같고 그 사이 동안 RSI 조정이 이어진다라면은 다시 한번 위로 올라갈 수 있는 가격이고 제가 봤을 때는 한 3,470원까지도 충분히 올라갈 수 있다. 메인넷 출시 이후에도 사람들의 이 위믹스 코인 관심도가 높아질 것이고 그 다음에 위믹스 코인이 메인넷 출시 자체가 여러 가지 활용도가 많이 높아졌다라는 뜻이거든요. 지금은 활용도가 낮기 때문에 우리가 위믹스 코인이 중요하지 않다, 필요로 없다, 필요하지 않다라는 인식이 있을 텐데 이런 메인넷 출시를 통해서 우리가 그 활용할 수 있는 사례가 많아지고 영역이 많아진다라면은 사람들이 그것을 하기 위해서 위믹스 코인을 매수를 할 것이고 그 매수를 해가지고 위믹스 코인을 통해서 어떤 플레이를 하거나 활용을 하는 사례가 늘 것이라고 보고 있어요. 그렇게 되면 당연히 가격에 반영이 될 것이고 또 좋은 쪽으로 상승하는 모습이 이어질 것이다라고 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네, 위믹스 코인 차트까지 보면서 짚어주셨는데 현재 2,670원을 좀 손절가랑 또 지지 라인으로 좀 잡으셨으면 좋겠습니다. 또한 지금 가격 현재 많이 올라오면서 상승 추세로 좀 전환한 것으로 보이나 지금 RSI 떨어지지 않고 있기 때문에 가격 조정 분명히 올 것이다. 하지만 만약에 RSI가 떨어지면서 가격 조정이 왔을 때 좀 상승해 준다면 3,470원 선까지 좀 보실 수 있다고 말씀해 주셨는데요. 오늘 이렇게 권도영이 지금 어떤 상태에 있는지부터 우리 어제 상장한 에토스와 또 오늘 메인넷이 있는 위믹스까지 같이 알아봤습니다. 오늘 배우신 부분들 정리하면서 투자에 어떻게 도움이 될 수 있을지 좀 생각해 보시면 좋을 것 같은데요. 저희가 잠시 후 1시 반에 코인한수님께서 무료 방송이 있습니다. 무료 방송 진행하고 있는데 어떻게 또 참여하실 수 있는지 알려드리겠습니다. 먼저 팍스경제TV 홈페이지에 들어오셔서 좌측 하단 보시면 투더골드문 배너가 있습니다. 배너를 클릭하시면 바로 전문가님들의 실시간 무료 방송을 함께 하실 수가 있고요.
또 핸드폰으로 함께하고 싶다라고 하시는 분들은 여러분들께서 매일 쓰고 계시는 녹색 창에 투더골드문 검색하셔서 상단 링크 통해서 들어오시면 됩니다. 잠시 뒤 오후 1시 반에 코인 한수님께서 오늘 다뤘던 경제 이슈들과 코인 이슈들까지 같이 봐주실 거니까요. 꼭 무료 방송 참여해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저희가 오늘 준비한 방송은 여기까지입니다. 본 방송에서 제공하는 정보는 투자 판단의 참고 자료일 뿐이며 특정 자산 가치의 상승과 하락을 보장하지 않는다는 점 유의해 주시길 바라겠습니다. 저희는 다음 이 시간에 오겠습니다. 안녕히 계세요.